완벽한 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는 일본의 교통 전문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해냈다니. 저는 에마 존슨, 당시 CNN 아시아 특파원이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교통대란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남한만한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빽빽하게 몰려 사는 나라. 주차 공간도 없이 차를 사고 운전면허도 너무 쉽게 따는 나라. 일본 전문가들의 비판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대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 애틀랜타 CNN 본사였습니다. 아시아 데스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임 프로듀서 마이클이 한국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1개국 정상들과 수만 명의 수행원, 언론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인구 밀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한 면적은 미국 인디애나주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이 삽니다.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넘는 인구 밀도입니다. 이건 뉴욕 맨해튼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제임스, 우리 팀의 교통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올림픽 때 교통 대란을 겪었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도 교통 문제로 난리였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좁고 빽빽한데 어떻게 수만 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마이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마, 자네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 아마 역대급 교통 대란이 될 거야. 좋은 특종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출발 전 저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증명 없이도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차량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몇 주면 면허를 딸 수 있었지만 일본은 평균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도 한국보다는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이건 재앙의 레시피네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2025년 초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도심을 취재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건물 앞에도 심지어 이중 주차까지. 카메라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APEC 때는 정말 난리 나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APEC 참가자들이 도착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공항 자체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 공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박 국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경주까지는 350km가 넘습니다. 수만 명을 어떻게 이동시키실 계획입니까? 주차 문제는요? 교통 통제는요? 박 국장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본 교통 전문가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쿄대학 유키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교통관리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면허 취득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행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합리적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은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 직원 샬럿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오시는데 교통이 마비되면 큰 문제죠. 한국 정부는 자신만만하지만 저희는 비상계획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곧 실패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취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이라는 것을요. APEC 개최를 석 달 앞둔 시점, 국제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CNN 본사도 이 취재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 이보다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시험 운행을 하는 한국 관계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김 팀장이라는 교통 시스템 설계자가 동행했습니다. 이 구간을 몇 시간에 주파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시간 30분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50km가 넘는 거리를 수만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2시간 반이라니 평소에도 4시간은 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태연했습니다. 저희는 600개 이상의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포인트를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물리적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좁은 도로에 차가 많으면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며칠 후 일본에서 교통 전문가 타케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 세미나 참석차 온 것이었는데 저는 그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교통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차량 구매 전에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주차 증명서 없이는 차량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도 너무 쉽습니다. 일본은 평균 6개월 비용도 3,000달러 이상 듭니다. 엄격한 교육과 시험을 거치죠. 하지만 한국은 몇 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훌륭한 비교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APEC 행사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타케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대규모 인원 이동은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도쿄올림픽 때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CNN 본사에 이 인터뷰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전문가, 한국 APEC 교통관리의 우려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박 국장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규제가 아닌 시스템으로, 통제가 아닌 효율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제 없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 국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교통 관제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합니다. 모든 고속도로, 주요 도로의 상황이 1초 단위로 파악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차가 많으면 결국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고속철도, 전세버스, 공항 리무진 모두 1분 단위로 조율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작동할까? 제임스가 영상통화로 조언했습니다. 에마, 그들이 뭐라고 하든 현실은 다를 거야. 파리 올림픽도 그랬잖아. 계획은 완벽했는데 실제로는 난리였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를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여전히 차들은 빽빽했고 주차 문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카메라맨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데도 교통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막힐 것 같은데 막히지 않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APEC 개최 2달 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이메일 함에는 긴급 제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APEC 기간 중 서울 도심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홀짝제를 넘어서 전면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확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APEC 위해 강제 교통 통제 계획,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동권 제한, 과연 정당한가? 타케시가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강제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CNN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마, 이거 큰 이슈야. 한국이 독재 국가처럼 국민 통제하려 한다는 각도로 가자.
민주주의 BS 통제.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였고 이런 강압적 조치는 그들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박 국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제 통제 계획이 사실입니까? 박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희는 협조를 요청할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통을 관리하시겠습니까? 협조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국가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역의 도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교통 상황이 색깔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입니다. 600개 이상의 센서와 수천 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저희는 30분 후의 교통 상황을 8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의 모든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APC 기간 중 모든 참가자는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 경로 안내를 받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차량들을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차가 몰리기 전에 미리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 앱을 따를까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KTX 고속열차는 10분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직행 노선도 신설됩니다. 전세버스는 100대 이상 투입되고 모두 전용 차로를 이용합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 한쪽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교통량 급증, 사고 가능성 60%. 김 팀장이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만에 우회 경로가 계산되었고 해당 구역의 내비게이션들에 자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미리 차단합니다.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도요? 박 국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G20, 평창 올림픽, 모든 경험이 이 시스템에 녹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CNN 본사에 보낼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야심찬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쿄대학 유키 교수가 칼럼을 냈습니다. 한국은 기본을 무시하고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교통관리는 규제와 교육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운전자들의 수준이 낮으면 소용없다. APC은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그 칼럼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저도 제 기사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샬럿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에마, 미국 대사관에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만약 교통이 마비되면 헬기로 대통령을 이동시킬 계획도 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군요. 당연하죠. 한국 정부는 자신만만하지만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해요. APC 개막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무대가 될 것인가, 실패의 현장이 될 것인가. 당시 저는 후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APC 개막 3주 전, 국제 언론의 비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영국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교통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내용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파리 올림픽도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은 파리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저도 CNN을 통해 연일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준비 상황, 전문가들의 우려, 그리고 일본과의 비교까지 모든 각도에서 한국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국장이 국제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일본식도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한국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본의 주차 증명제나 엄격한 면허, 제도 같은 기본적인 규제도 없으면서요? 박 국장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규제는 문제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시간 대응과 효율적 분산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박 국장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대규모 모의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균 이동시간 2시간 45분, 사고 건수 제로, 지연 건수 제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편집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타케시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 영상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케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0명과 50,000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APEC 참가자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VIP 경호, 보안 검색, 의전 문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신감의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팀장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CCTV는 1km당 평균대입니다. 일본은 2km, 미국은 5km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밀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CCTV가 많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 처리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모든 영상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사고, 정체, 이상 주행 모두 1초 내에 감지됩니다. 그리고 즉각 대응합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TX 고속열차의 배치 계획, 전세버스의 동선, 심지어 택시 배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1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 수준인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쟁처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유키 교수의 반박이 강력했습니다. 그는 학술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인구 밀집 국가의 교통관리 규제 중심 접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기본적인 질서 의식이 없으면 소용없다. 일본이 깨끗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시민 의식과 엄격한 규제 덕분이다. 그의 논문은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제임스가 화상회의로 조언했습니다. 에마, 유키 교수 말이 맞아. 기술은 보조수단일 뿐이야. 결국 사람 문제야. 한국 운전자들의 수준을 봤잖아. 난폭 운전, 끼어들기, 무단주차.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질서보다는 속도, 규칙보다는 편의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전 문화. 그들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힐 거야. 제임스가 단언했습니다. APEC 개막까지 이제 2주일이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국제 언론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인가, 예상된 실패인가. 저는 후자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교통대란의 현장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게 될 것은 대란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APEC 개막 전날 밤, 인천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CNN 촬영팀 전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대란의 시작을요. 공항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000명 이상이 이 공항을 거쳐 갈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수행단이었습니다. 샬럿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에마. 만약 교통이 막히면 즉시 헬기로 전환합니다. 대통령을 여시간씩 차에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요. APEC 개막 전날 밤, 인천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CNN 촬영팀 전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대란의 시작을요. 공항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000명 이상이 이 공항을 거쳐 갈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수행단이었습니다. 샬럿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에마. 만약 교통이 막히면 즉시 헬기로 전환합니다. 대통령을 6시간씩 차에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촬영 준비 다 됐어요. 6시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타케시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보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보게 되는군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7시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공항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수첩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모든 카메라 대기. 혼란이 시작되면 놓치지 말고 담아. 제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표단마다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자의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A게이트, 일본은 B게이트, 중국은 C게이트. 공항 방송이 또렷하게 안내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8시 대표단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버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이면 출근 시간인데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전용 차로였습니다. 양쪽 차로에는 일반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전용 차로는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카메라입니다. 버스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전용 차로를 침범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벌금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9시, 우리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어디 갔죠? 이 시간에 이렇게 한산할 리가 없는데. 제임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마, 뭔가 이상해. 한국 정부가 강제로 차량 통제를 한 거 아냐? 확인해 볼게요. 저는 휴게소에서 일반 운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강제로 못 나오게 했나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피했죠. 뉴스에서 APC 기간에는 혼잡할 거라고 해서요. 회사도 재택근무 권장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협조할 리는. 앱이 알려줬어요. 출근 시간 바꾸면 포인트 준다고. 저는 2000포인트 받았어요. 편의점에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라 유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10시 대전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원활했습니다. 11시 김천을 지났습니다. 막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케시가 탄 일본 대표단 버스와 무전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타케시 선생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전혀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5분 늦었을 뿐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샬럿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마,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였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각국 대표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멕시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이동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심각한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본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마, 교통대란은 우리가 기대했던 특종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비웃는 동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APC 이틀째,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동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샬럿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마, 우리 대통령이 감탄하셨대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교통관리는 본 적이 없다고. 백악관 참모들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건의했다던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타케시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쿄에서도 이 수준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모든 것입니다. 실시간 대응, 예측 정확도, 대중교통과 개인 차량의 완벽한 조화. 일본은 규제로 질서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효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나은 수준으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차 증명제나 엄격한 면허 제도가 유일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국가교통관제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운영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간 교통 상황입니다. 초록색이 원활, 노란색이 서행, 빨간색이 정체입니다. 전국 지도가 대부분 초록색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만 노란색이었고 빨간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노란색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인공지능이 30분 후를 예측합니다. 저 구역은 앞으로 20분 후 빨간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 안내를 시작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구역을 지나는 차량들의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전송되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제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에게도 이득이니까요. 놀랍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20년 전부터입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시작했고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 G20 모든 대형 행사가 실험실이었습니다. APEC은 그 집대성입니다. 박 국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처럼 주차를 규제하고 싶어도 이미 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처럼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대중교통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땅이 좁으니까 모든 것이 가깝고 연결이 쉽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속철도 KTX를 직접 타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논스톱이었습니다. 정확히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고 좌석은 넓었으며 와이파이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비행기 1등석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희 나라는 한국보다 77배나 넓지만 이런 고속철도가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자금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세버스를 탔습니다. 100명이 넘는 승객이 탔지만 출발부터 도착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버스는 GPS로 실시간 추적됩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든 버스의 위치를 알고 신호등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아요. 신호등까지 조절한다고요? 네, APEC 기간 동안은 전용 차량들을 위해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신호 타이밍을 계산해요. 저는 점점 더 놀랍고 동시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준비를 비웃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20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날 밤 CNN 본사에 긴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APEC 교통대란이 아니라 한국 APEC 교통혁명으로.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마, 솔직히 믿기지 않아. 한국이 정말로 이걸 해냈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하게.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APEC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국장이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국가교통관제센터의 심장부였습니다. 이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을 덮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름은 한국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역의 모든 교통수단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버스, 지하철, 고속열차, 심지어 택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00개의 모니터링 포인트, 15,000대의 CCTV, 200만 대의 차량 GPS, 모든 데이터가 1초마다 이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였습니다. 지금 이 교차로를 보십시오. 차량 6대가 대기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합니다. 20초 후 12대가 더 올 것이고 40초 후에는 정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순간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평소보다 10초 일찍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신호를 미리 조정해서 정체를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100만 번 이상 일어납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시내 몇 개 교차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그 다음 전국. 이제는 한국의 모든 도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났겠습니다. 조 단위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십조 원이었으니까요. 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PEC 기간 동안의 특별 모드입니다. 평소보다 10배 더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VIP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30분 전에 경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되도록 설계했을 뿐입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한국의 주차 문제, 운전 문화를 계속 지적했는데요. 김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차 문제가 있고 운전 문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본은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 합니다. 규제로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실시간으로 해결합니다. 시스템으로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결과가 증명했다고 봅니다. 박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번 APEC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70% 성공하면 대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였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진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관련 특허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최근 10년 내에 출원된 것들이었습니다. 세계교통학회의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완전히 놓친 거네요. 타케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일본 대표단의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미첼 기자님,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 동료들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섰다고. 쉽지 않은 인정이시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본은 규제의 완벽함을 추구했고 한국은 시스템의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방식이지만 미래는 아마도 한국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유키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편견 없이 현실을 봐야 하는데 저는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저도. 우리는 한국을 과거의 이미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5천만 인구, 세계 최악의 인구 밀집도, 모든 것이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APEC 폐막식 날, 저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 교통 시스템을 직접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APEC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교통관리였습니다. 워싱턴 DC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과 교통시스템 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본 총리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규제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도쿄도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입니다. 중국, 호주, 캐나다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폐막식 후 박 국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세계가 이렇게 주목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이건 명백한 성공입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좁은 땅, 많은 인구,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똑똑해져야 했습니다. 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공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규제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도박이 성공했네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박 국장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교통대란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목격한 것은 교통혁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패를 보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평균 15분입니다. APEC 기간 중 특별 운영 모드였습니다. 15분이요? 평소에는요? 평소에도 30분 정도입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항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CNN 본사에 최종 리포트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교통, 혁명 수준이다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5천만 인구가 빽빽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차 증명서도 없이 차를 살 수 있고 운전면허도 상대적으로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교통재앙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규제가 아닌 시스템으로, 통제가 아닌 효율로, 과거의 방식이 아닌 미래의 기술로. APEC 기간 동안 3만 명 이상이 이동했습니다. 단 한 건의 심각한 지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준비와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감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약점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찬란한 빛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받았습니다. CNN이 한국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CNN 수석 국제 편집장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과거의 이미지에 갇히면 현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다른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과거의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방식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국의 교통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가능성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무한합니다.